비밀이 그림자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시선 속에 노출되기 전에는 늘 이상하면서도 평범한 징조들이 있기 마련이다. 여현이 갑자기 받았던 그 전화 한 통처럼. 전화 반대편의 상대는 다급하게 자료실 열쇠가 필요하다고 했고, 여현이 비밀번호를 사용하라고 대답하자 그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얼버무리고는 여현에게 빨리 와달라며 끊임없이 재촉했다. 할 수 없이 여현은 전화를 끊고 소녀에게 간단히 당부를 한 뒤 서둘러 정원을 떠났다. 그가 자료실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열어준 뒤 떠나려 하자 상대방은 또 자료를 하나 찾아줄 수 있냐며 물어왔다. 이 사람 시간을 끌고 있어. 상대방의 얼굴에 떠오른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을 보며 여현의 마음속에는 문득 이런 직감적인 추측이 떠올랐다. 여현은 갑자기 혼자 정원에 남겨둔 소녀가 떠올라 대충 몇 마디로 얼버무린 뒤 몸을 돌려 뛰어 돌아갔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여현은 급히 하민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민성은 잠시 생각하는 듯했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투엔 평소에는 없던 진지함과 엄격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현에게 왜 그들이 정원에 갔는지 물었다. 이전에 이상하고 의심스러웠던 점들이 이 질문과 함께 모두 떠올랐다. 여현은 목소리를 낮춰 하민성에게 사건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잠시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저녁 어스름이 점점 사방을 둘러쌌다. 하민성은 종종 이상한 소음을 내는 정원의 폐건물을 언급했고 여현의 시선도 마침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밤이 내려앉자 하민성의 원격 지휘하에 여현은 환풍구를 통해 그 아무도 없는 건물에 잠입했다. 그는 건물 안의 크고 작은 방을 모두 꼼꼼히 탐색했지만 아무런 수확도 없었다. 바닥과 벽에서 얼마 전에 남겨진 미세한 흔적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곳에 사람이 온 적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건물 전체가 벌레에게 깨끗이 먹혀버린 새까만 굴격 같았다. 이 건물은 침묵하고 있었고 적나라했지만 오히려 뻔히 보이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여현은 한 벽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손을 들어 벽을 두드렸다. 그러자 안에서 미세하게 공허한 울림이 들려왔다. 이 벽의 두께가 맞지 않았다. 어쩌면 두 방 사이에 빈틈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의 폭은 딱 통로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전화 너머에서 원격으로 감청하며 지휘 중이던 하민성에게 이 건물에 밀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두 방의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밀실의 입구를 찾을 수 없었다. 밤바람이 부서진 창문을 통해 불어왔다. 눈앞에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여현은 몸서리를 쳤다. 어쩌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려서 비밀과 비밀로 향하는 입구를 바로 눈앞에 숨겨놓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여전히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늘 깊숙한 곳에 말이다.
분명한 건 좋아한다는 건 무모한가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하민성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몇 번째인지 모를 부채와 몇 번째인지 모를 포장지를 집어들었을 때 서호영은 멀지 않은 곳에 분장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부치를 포장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하민성을 바라보며 고개를 젓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하민성은 갑자기 극장 사람들 전체에게 밥을 사주며 내일 작은 부탁을 하나만 하겠다고 말했다. 그 작은 부탁이 몇 박스나 되는 부치를 포장하는 거라는 말은 하지 하지만 남에게 신세를 졌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모두가 하루 일과 중 길고 짧은 휴식 시간에 끙끙대며 열심히 부채를 포장할 수밖에 없었다. 간신히 부채 포장이 끝나자 하민성은 다시 노트북을 꺼내서 리허설 중간중간 틈틈이 홍보용 HTML5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서호영이 하민성 뒤로 지나가는 척하며 슬쩍 보기 전까지는 모두 그가 자신의 신작을 위한 홍보 준비를 하는 줄 알았다. 그는 엉성하게 만들어진 그 페이지에 프리스틴 담당자라는 큰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서호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젓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는 하민성을 이해했다. 그 역시 좋아하면서도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면서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용기는 필요하지 않고 노력만 하면 되는 이런 일들에서 상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이란. 서호영은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고 그가 떠나려던 참에 하민성이 그를 붙잡고 홍보 페이지가 어떤지 물으며 의견을 달라고 했다. 하민성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한 서호영은 어쩔 수 없이 그 엉성한 페이지를 꼼꼼히 다 훑어보았다. 그리고 레이아웃, 이미지 배치, 폰트, 배경음악에 대해 하나씩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에 그는 하민성에게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며 그는 이런 쪽에 영 재능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완곡하게 덧붙였다. 하민성은 페이지를 수정하면서도 웃으며 이런 걸 만들 때는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노력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피곤한 줄 모른 채로 열심히 사흘 동안 연구한 끝에 하민성은 사흘 배운 사람이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홍보 페이지를 완성했다. 정교한 이미지 배치, 단정하면서도 창의성이 넘치는 레이아웃, 거기에 아름다운 특수 효과 폰트, 그리고 은은한 배경음악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네. 서호영은 이렇게 평가했다. 근데 정성을 너무 많이 쏟아서 아예 팽개점 같아 보이는데? 서호영의 평을 들은 하민성은 웃음을 터뜨리며 컴퓨터 화면 앞으로 돌아갔고 페이지를 감상하며 자신은 어쩌면 정말 그녀의 팬일 거라고 중얼거렸다. 그래, 어쩌면 무모하게 좋아하는 것도 일종의 용기일지도 모르지. 눈앞에 하민성을 바라보던 서호영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